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tomistic Fracture in BCC Iron Revealed by Active Learning of Gaussian Approximation Potential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BCC 구조로 돼 있는 철의 원자적인 파괴를 보는 건데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 포텐셜을 배워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해 보이거든요. 퍼블리시는 지금 2023년에 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 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한번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보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포텐셜 혹은 폴스위드라는 걸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DFT 같은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머신러닝도 많이 쓰더라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전에 좋습니다. 내용들을 바탕을 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을 개발을 하는데 액티브 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좀 더 뭔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철의 이 BCC 철의 파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주요 요지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액티브 러닝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네, 아유, 너무 재밌는 논문일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의 어떤 일부의 어떤 카테고리인 것 같고 여기서 쓰는 게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 포텐셜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걸 다 예.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피규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박사님? 살짝 내려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퀘이션들이 뭐를 의미하냐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재료의 파단. 일단 제가 보기에는 먼저 피규어를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한번 피규어 먼저 네네. 보죠. 좀 더 내려볼까요? 여기부터 먼저 보고 오죠. 예, 그래서 저렇게 원자들이 오미줄미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피규어 B에 보시면은. 네, 근데 저렇게 보시면 왼쪽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팩맨처럼 저렇게 동그랗게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보통 하는 건 뭐냐면 저 팩맨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팩맨의 입을 그래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 위아래로 당겨서 저 팩맨의 입을 벌리는 게 시뮬레이션의 주요 목적이고 여기서 보통 뭐를 측정하냐면 얼마나 강하게 당겨야지 저 팩맨의 입이 찢어지기 시작하는가를 측정하는 게 보통 시뮬레이션의 목표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버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재료는 혹은 이 재료의 어떤 이쪽 부분의 파단은 잘 안 훨씬 더 일어나는 거니까. 강하구나. 예, 잘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목재 쪼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목재를 쪼갤 때 힘을 주고 있으면 탁 쪼개지고 그게 쪼개진 게 더 벌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으면 또 힘을 주고 하면 탁 벌어지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실 일어나요. 그걸 이게 재겠다라는 사람들이 게 네. 재료의 파단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를 보면은 신기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료가 얼마나 단단하냐 아니면 얼마나 얘가 말랑말랑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당기면 되죠. 당겨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부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를 알면 되는 거죠. 용수철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이렇게 잘 늘어나지만 어떤 건 굉장히 힘을 줘도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수철 상수값이 되게 크구나, 되게 딱 단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보통 이제 철이라든가 혹은 어떤 단단한 물체의 파괴적인 특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원래 있는 재료를 그냥 당긴다고 해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크랙 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정해진 규격대로 이렇게 팩맨 모양처럼 이렇게 싹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그거를 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부셔졌을 때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파괴에 관련한 물성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fracture toughness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틈이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힘이 증폭이 되는 intensity factor가 생기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보려고 했었던 요 식입니다. 그래서 stress intensity factor, the critical stress intensity factor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고, 요 KG라고 하는 게 이 그리프트 시오리라고 나온 어떤 그 파괴 관련된 물성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가지씩은 어떻게 보면 임피리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론을 통해서 도출해낸 값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실제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게 주요 목적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피겨 1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저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 교전 영상이나 교전 내용에서 본디드 포텐셜도 있었고, 스틸린저 웨버라는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있었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것도 있는데, 머신러닝 중에서도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프를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서로 다른 포텐셜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 하나하나 X 라벨에 있는 게, X 축에 있는 게 각각의 이제 포텐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EAM이 있고 MEAM이 있고, 그다음에 요. BOP, ADP 저런 식으로 약어가 적혀 있는데 서로 다른 포텐셜이고, 음. 이렇게 지금 그림이 4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같은 철인데도 어느 방향으로 그 재료를 찢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방향을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렇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론 값이랑 실제 시뮬레이션 값이랑. 그러니까 K1C 값이 이거 실제 실험 값이고, 시뮬레이션 값인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 값이에요? 나머지 2개가 이제 이론으로 구해진 값이죠. 그럼 그 K1E는 뭐예요? K1E 잠시만요. 아마 다른 수식을 이용해서 라이스 티어리라고 하는, 여기네요. 네, 이분도 파격학에서 엄청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 식이 지금 계산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론 값이, 그러니까 실험 값인 거예요? 박사님, 우리 피규어 1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피겨 1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총 4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피겨 플롯이. 그래서 그 각각의 플롯이 뭐를 의미하냐면, 같은 철이라도 하단이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특성 그 방향 4가지를 설정한 거고, 그다음에 X 축에 있는 저 EAM, MEAM 뭐 여러 가지 글씨들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포텐셜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포텐셜을 개발하고 그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뭘 측정했냐면, 서로 다른 포텐셜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그러니까 응력이 얼마나 팁에 집중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네모 값이고요. 그다음에 나온 네모 값을 저 동그라미와 세모, 저게 이론 값인데, 이론 값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 네모 값이 동그라미랑 세모랑 비슷한 값이 나온다면 이 포텐셜은 프랙처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좋은 포텐셜이다라는 게 이제 주요 보여주고 싶었던 개념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어떠한 포텐셜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프랙처를 잘 잡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값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좀 짚고 가자면요. 이 방향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BCC 구조라고 해서 입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다 구조화가 돼 있거든요. Body Centered Cube이라고 해서 땅땅땅땅 이렇게 정사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에 이렇게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 밀집하는 정도라든가 배열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파괴를 시키려고 하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포텐셜로 좀 보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로 한번 가볼까요, 박사님? 네. 요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피겨는 뭘 설명하냐면, 사실 저자들이 그 전에 갭이라는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티드 포텐셜, 머신러닝 포텐셜을 사용해서 철에 관련돼서
포텐셜을 만들어 놨었어요. 음.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그 만들어진 기존의 포텐셜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똑같은 테스트를 서로 다른 방향의 파단에 대해서 이제 힘을 점점점 높여가면서 그게 X축이고요. 힘을 점점점 높여가면서 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갭 포텐셜은 좋은 게 뭐냐면 각각 원자의 힘과 에너지도 주지만 네. 불확실도도 제공을 해요. 네. uncertainty라고 부르는데 그 uncertainty를 알면 뭐가 좋냐면 uncertainty가 높다는 뜻은 계산은 했지만 불확실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믿기가 어렵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이 네네네. 포텐셜을. 그 척도를 주는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게 Y축이에요. 네. 그 피겨 A에. 그래서 점점 힘을 더 높였더니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서 갑자기 저렇게 uncertainty 불확실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다는 뜻은 뭐냐면 포텐셜이 더 이상 제대로 힘과 에너지를 계산하고 있지 못하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른쪽에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저 맨 위에 그 지금 컬러 맵이고요. 색상에 따라서 색상이 지금 서로 다른 그 불확실도에 대해서 다르게 색칠이 돼 있고요. 노란색이 네. 더 높은 값이죠. 네. 그러니까 노란색이 색칠해져 있는 원자는 이 갭 포텐셜이 제대로 힘과 에너지를 계산해낸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제일 이상한데 저렇게 원자가 갑자기 그냥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저렇게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하단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면서 계산은 했지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100에 011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라색이거든요. UI. 근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언서체티가 확 늘어난 요 시점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스냅샷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스냅샷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arrow로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the arrow indicate the configuration shown in B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시점을 보여준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11이라고 하는 방향에 있는 크리스탈라인 플레인과 거기에서 작용한 어떤 힘으로 했을 때 보니까 확 증가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반대로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는 1101-10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uncertainty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uncertainty를 갖고 있는 아톰의 개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110-10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포텐셜을 사용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확실한 그래도 불확실도가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엔 요게 그 K1 값이 1.1, 1.2, 1.3, 1.4 이게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 이 물체가 갖고 있는 fracture toughness 값을 처음에는 작게 했다가 이거를 굉장히 단단하게 그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똑같은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uncertainty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파괴역학적으로 분석하기 힘들거나 뭔가 파괴적인 물성치가 큰 아이들일 경우에 굉장히 적절한 포텐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K1 값은 뭐냐면 critical intensity factor가 아니고요. 네. 그냥 intensity factor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늘어난다는 거는 같은 재료인데도 더 많은 힘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어쨌든 이제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적인 어떤 K1 값을 얘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는 다 이렇게 입이 약간 살짝 다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벌릴 때마다 이게 인텐시티 그 값이 커지는 거고 그럴 때 uncertainty 맞습니다. 값도 커지는데 죄송합니다. 결국 이 너무 여기서 이제 uncertainty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크리스탈 플레인에서 요 힘에 작용했을 때에 이 포텐셜을 적용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맞습니다. 요거는 무슨 포텐셜 쓴 거죠? 그 갭 트레이닝 그걸 쓴 건가요? 아니면은 이 포텐셜은 뭐냐면 갭이라는 포텐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포텐셜과 같은 종류의 포텐셜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아까 소개됐었던 요게는 갭이 없었잖아요. 그쵸? 네, 여기는 갭이 맞습니다. 없었고 요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다른 어떤 MS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네. 이 MS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한 거죠? 몰레큘러 스태틱 시뮬레이션이라고 아, 해서 몰레큘러 스태틱스 시뮬레이션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몰레큘러 네. 스태틱 시뮬레이션이고 요거 말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적용한 거는 갭 뭐 그 모델을 사용해서 한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 갑자기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 그 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포텐셜들은 이 uncertainty를 제공해 주질 못해요. 음,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믿어야 할지를 척도를 알려주지 않아요. 음, 근데 갭은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갭 중에서도 그 전에 됐었던 모델을 들고 와봤더니 재료의 파괴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기존에 트레인 됐었던 거는. 그래서 새로운 포텐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지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가 아니라 파괴가 될랑말랑하는 요 화살표 직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원자적인 구조를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건 파괴가 되는 그 시점부터가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네요. 계속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뭔가 하겠죠? 갭 모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인 구간인데요. 이 그림을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액티브 러닝이라는 걸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림 밑에 보면 자 이제 크랙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돌린다라는 게 네. 적혀 있어요. 이 팩맨의 입을 다시 한번 찢기 시작해요. 힘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조금씩 찢는 동안에 이 갭이라는 포텐셜로 uncertainty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uncertainty를 높이지 않게 언제쯤 높아지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찢어가면서 조금씩. 좋아요.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요. 2번은 자 이제 크랙 에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갭을 사용해서 에러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uncertainty를. 근데 그게 딱 내가 원했던 순간 내가 어떤 구간을 설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30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음. 30을 넘는 순간이 와버렸어요. 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갭 모델은 이 크랙 프로파게이션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뭘 하냐면 새로운 DFT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새로운 갭 포텐셜이 필요해라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때는 이 크랙 팁의 저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가장 에러가 높은 부분. 네네. 저 부분 근처에 있는 원자들을 따다가 저렇게 4번처럼 새로운 형상의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음. 그리고 저렇게 두 개가 입 벌리고 있는 게 저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해서 주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랑도 원자랑도 연결이 되는 어떤 주기적 경계 설정인 거죠. 음. 그래서 만들었어요. 저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구조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DFT를 돌릴 거예요.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음. 그러면 돌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저렇게 4번 그림에 있는 저 딱 구조에 힘과 에너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힘과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다시 갭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음. 기존에 있었던 거 모든 DFT 데이터 플러스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걸까지 합자. 자, 이제 새로 나온 것까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 머신러닝 포텐셜을 갭 포텐셜을 이제 갭 포텐셜을 뭘 알고 있냐면 기존에 있던 정보 플러스 딱 요 구간, 요 에러가 나는 요 구간의 구조의 힘과 에너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에러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내 포텐셜이 개선이 되었지? 해보면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 포텐셜은 이 구조의 힘과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그래서 때마다 계속 조정하는 거네요. 그 값들을. 에러가 날 때마다 갭 포텐셜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딱 그 에러가 나는 그 구조의 힘과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근데 DF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원자 개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일부분만 가져오는 거예요. 딱 저 크랙 팁 근처에 있는 원자들. 그러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 만약에 이 crack configuration이라고 보이는 요 그림에서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 크랙 팁. 그렇죠. 딱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팁은 어떤 건가요? 저게 왜 생겼냐면 어쨌든 주기적 경계 조건을 맞춰줘야 하잖아요. purity 위랑 boundary 아래랑 condition이요? 만나고, 예, 위랑 아래랑 만나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만나고 박스 안에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두 배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게 당기는 게 별건 아니고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 구를 당기는 겁니다.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당기는 걸 거고요. 이게 당겨가지고 나오는 에러를 봐가지고 그 에러에서 나온 어떤 그 형태나 양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서 모델을 수정해서 돌리다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에러 값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밑에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밑에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딱 저 모양을 뽑아낼 수 있는가? 조그만한 크랙팁 모양을. 그걸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ID 0라고 해서 왼쪽에 이제 에러를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에러를 가지는 원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원자한테 가서 저렇게 박스를 그려요. 아, 요 근처에 있는 원자들을 DFT 시뮬레이션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밑에 보시면 undeformed라고 해서 완벽한 레퍼런스 스트럭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런 파단이 없을 때 구조죠. 그래서 원자들을 파악해서 아, 그러면은 이 원자들의 그 움직임을 다 계산해서 저렇게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죠. 딱 크랙 팁만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기적 경계 설정, periodic boundary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로테이션도 하고 붙이는 거죠, 저렇게.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periodic boundary 컨디션에서는 저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위아래로도 왼쪽으로 되겠죠. 양옆으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보이드가 생겨요. 위랑 아래랑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게.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쭉 해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괜찮군요. 어쨌든 연속적이기 때문에 원자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끝에 있는 원자들, 저 서페이스에 아래에 있거나 탑에 서페이스에 있는 원자들이 이 부분. 갑자기 이게 만약에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니까. 갑자기 그냥 서페이스 원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원자들에. 어렵겠다. 이거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별건 맞아요. 아니고요. 계산을 할 때 이게 periodic 그러니까 주기적인 어떤 boundary condition이 이 경계 조건인데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요게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딱 원래는 이 팩맨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계속 왼쪽만 있으면은 요게 벌어지면서 여기가 빵꾸가 난다는 거죠. 이게 구멍이 난다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제 이 갭을 줄여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건 핵심은 네. 갭 그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뭐 어쨌든 튜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델의 어느 정도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오버피팅 돼 있다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형상의 빔과 그러게요. 에너지만 계산하는. 대신 이제 어쨌든 에러 값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긴 한 거죠. 그러게요. 근데 에러를 줄인다고 해도 어쨌든 그냥 막 에러를 줄이려고 해서 막 값을 바꾼 게 아니라 어쨌든 DFT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그래도 튜닝을 한 거니까 그렇죠. 아예 튜닝을 거짓말은 한 거지만, 아닌데 예. 네, 거짓말은 아니지만 딱 내가 원하는 딱 그 정보만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uncertainty가 높아지겠죠. 에러 값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재밌네요. 다음 장도 좀 보도록 네.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착하고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썼던 코드와
그다음에 정보들을 모두 GitHub에 올려 업데이트를 시켜놨어요. 아, 업로드를 그래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K-테스트, 프랙처 메케닉스, 프랙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램스를 사용했고, 뭐 에러 이벨루에이션은 퀴브이라는 저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나머지 이제 뭐 그 팁의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거는 파이썬을 사용했고, DFT는 퀀텀 익스프레소라는 걸 사용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을 저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를 한 게 나오겠죠? 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여주냐면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음. 네 가지의 크랙의 방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건데 그걸 이제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반복 수행을 하는 거, 에러 측정하고 DFT 계산하고 다시 트레이닝하고 이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몇 번 할 때마다 몇 번째 할 때마다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터레이션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빵 스트레스- 떠버리네요. 네, 에러가 그냥 빵 떠버려요.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는 DFT 데이터는 이 크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원자들이 어떻게 그냥 스트레인만 걸어서 이렇게 유니셀에서 스트레인만 걸어서 원자들이 바뀌는 것만 있지 프랙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에러가 높은 거고 이터레이션 지로도 거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네 번 했을 때 낮아지는 값들이 거네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네 번째 한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네 가지의 크랙 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지 크랙 네- 팁 네 번 네- 해가지고 튜닝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의 DFT 데이터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맞추는 게 점수가 저렇게 uncertainty 에러 값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 피규어 D에 보이는 게 사실 아까부터 나왔던 거긴 한데 제일 정확했던 가수는 이게 제가 사실은 크리스탈 플레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아까 나와 있었던 건데 이게 결국은 force 값이 그러니까 가로로 돼 있는 게 플레인이고 요 꺽쇠가가 아니라 그 대가로로 돼 있는 게 힘의 방향인가요? 예, 제가 이거를 잘 몰라 안 읽어봐서. 가로로 돼 있는 게 평면의 방향이고요. 네, 이게 그 평면 크랙 팁이 방향이고. 나 있는 평면의 방향이고 아이고. 저 벡터가 디렉션 벡터가 크랙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그렇죠. 결정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힘의 방향이고 플레인 방향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네. 힘의 방향이 아니라 크랙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D거든요. 요건데 네. 오리지널도 에러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직관적으로 다른 거는 이해가 오. 되거든요. 다른 거는 네네네. 저도 처음 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을 할수록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긴데 오리지널이 뭐 맞췄다는 얘긴데 0에다가 좋아졌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네네네네. 맞춰졌다는 얘긴데 네. 이게 무슨 방향인지를 모르겠어요. 1100 1110이 잠깐만요. 이거거든요. 이 방향. 네. 이게 110 플레인. 이게 지금 다 110 플레인. 잠깐만. 하나는 100 플레인이고 하나는 110 플레인이니까 이게 대각선 방향의 크리스탈 플레인인데 네, 맞아요. 이 대각 플레인에서 지금 1-1이란 얘기는 어떻게 얘를 당겼다는 얘기지? 그걸 제가 모르겠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네, 저도 크리스탈 스트럭처 내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요거는 계속 아까부터 uncertainty가 낮았었어요. 맞아요. 오리지널부터. 그 전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터레이션 0이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맞아요. 0은 오리지널을 말 그대로 오리지널이라고 그 전에 갭 모델을 사용한 거고요. 피겨 6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포텐셜이 다 개발이 됐고 우리가
만든 포텐셜이 얼마나 정확하게 힘과 에너지를 예측하고 있는지를 음. 특히나 철의 BCC 스트럭처의 여러 방향에 대해서 크랙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ABCD가 다른 플레인에 대한 다른 방향에 대한 그림이고 위아래 그림이 힘을 적게 줬을 때 힘을 많이 줬을 때 근데 힘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단이 됐는데도 여전히 uncertainty 에러는 낮다. 우리 포텐셜을 사용하면 이렇게 액티브 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 걸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 너무 이쁘게만 파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로케이션도 잘 안 보여요 이거 여기서는. 뭐 크랙 프로파게이션이 그냥 이론적인 크랙 프로파게이션만 보여주는 것 같고 뭔가 이거는 언설티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단돼야 되는지만 이렇게 싹 보여주는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 재밌는 논문 소개해 주셔서 좋게 감사하고 다른 것도 좀 보니까 뭐 이런 DFT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있는데 DFT랑 계산한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finite temperature 그러니까 상온에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이 그림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DFT 데이터들이 다 템퍼레처가 0도일 때 맞춰졌는데 갑자기 이거 온도 올려버리면 아, DFT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unphysical한 거죠.